네, 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이번 주가 13주 차인데요. 드디어 이제 13주 차에 해당이 되는 13강. 이번이 13주 차 3차 시에 해당이 되는데, 뭐, 두 번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3차 시에 해당되는 이제서야 13강, 즉 13-1강,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3강에서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요. 건조공정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같이 다룰 거예요. 교수님, 물질 추출론인데 무슨 건조공정이 갑자기 나오나요? 건조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로부터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있어서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건조공정도 실제로 우리가 화장품을 소재나 또 원료를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천연 물질을 갖다가 추출해서 어떤 물질을 갖다 얻은 다음에는 수분을 갖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어떤 이제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죠. 또는 일부의 어떤 그 수분의 함량을 떨어뜨려서 즉 농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은 뭐 건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과정도 수분을 갖다가 많이 제거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조공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도대체 건조라는 것은 뭐 dry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건조라는 게 뭐냐? 건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체 물질로부터, 여기서 고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천연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약재라든가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료를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뭐 이제 그 식품 소재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식재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다양한 유형의 고체 물질로부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 액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액체죠. 그 잔류 액체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건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갖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건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고체 물질들이 포함하고 있는 잔류 액체, 그것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건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건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그 고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액체, 액체 함량을 갖다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를테면 원심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탈수기, 그쵸? 세탁을 할 때 탈수기, 짤순이 이런 것들이 다 원심력을 통해서 그 안에 세탁물의 안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 기계적인 방식이 사실은 값이 저렴합니다. 값이 싸요. 이러한 기계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물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상변화를 갖다 동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열적인 그런 이제 방식에 의해서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즉 액체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열적인 그런 이제 방법을 갖다 통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화를 시키거나 또는 승화를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 건조를 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액체 함량을 갖다 이제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건조라는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고체 물질로부터 잔류 액체의 함량을 감소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완전 건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고체를 갖다 액체를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완전 건조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요. 완전 건조라고 하는 것은 bone dr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그런데 액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고체가
액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상태는 없습니다.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없는 거죠. 예. 실제는 대부분의 물질이 약간의 그러한 물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을 포함하고 있느냐? 우리가 먹는 뭐 요리하고 그럴 때 이제 먹는 소금 있잖아요. 예. 그쵸? 이제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소금 포장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 소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식탁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정제된 식염의 경우도 0.5%의 수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어요. 또 석탄 같은 경우도 잘 말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조 석탄의 경우 4%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유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하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8% 정도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건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이다. 예. 즉 어떠한 허용 최종 값까지 그런 액체 함량을 갖다 감소시키는 그러한 공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건조라는 것이 완전히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건조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기계적인 건조 방식, 기계식인 건조 방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열적인 건조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기계식의 건조 공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건조 공정의 종류는 진공 탈수 건조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액체 함량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탈수 이런 것들이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과포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를 하면서 탈수하는 방식이 진공 탈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가 있으면 여과포가 있으면 그 밑에는 진공을 즉 압력을 갖다가 굉장히 낮춰서 위쪽으로부터 수분이 빠져나오게 즉 액체가 이렇게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로타리 드럼 또는 벨트형 또는 최근에는 유지가 용이한 그런 어떤 이제 컨베어 형태의 벨트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가압 탈수예요. 가압 탈수라는 건 뭐예요? 압력을 가해서 쥐어 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액체의 함량을 갖다 이제 줄이는 거예요. 즉 압력을 가하여 고체로부터 액체를 갖다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원심 탈수. 세탁기에 그렇죠? 탈수기 그런 것들처럼 또는 짤순이처럼 이제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고체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벨트 프레스예요. 벨트 프레스는 벨트형으로 되어 있는 여과포 자체가 벨트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과포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제 이 롤러를 통과를 하게 되죠. 롤러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여과포에 이렇게 스며들었던 수분이 그렇죠? 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롤러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떨어져 나오겠죠. 그렇죠?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타입의 프레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스크류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체를 갖다가 압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교수님 뭐 진공 탈수, 가압 탈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뭔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네요. 당연하죠.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진공 탈수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기계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어떤 뭐라 그럴까 수분을 갖다 액체를 갖다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체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롤러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겉표면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바로 포가 되는 거예요. 여과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과포에 묻어가지고 고체가 묻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안에서는 진공으로 이렇게 걸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액체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겉에는 뽀송뽀송하게 액체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 물론 아까 건조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제거되어 있지는 않겠죠. 수분이 여전히 몇 %라든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지만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탈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회전을 하게 되면 요 고용문, 저기는 이제 칼날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그 고용문을 갖다가 긁어내서,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제거되어 있는 고체를 갖다가 모으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진공식 탈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공식 탈수기 제가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조금 시끄러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럼 안쪽은 진공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과포 밖에서, 그쵸? 긁어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로 액체가 제거된, 탈수가 되어 있는 상태의 고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서, 그래서 용기에 저렇게 이제 담아내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진공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압 탈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식 건조 공정 중에서 이제 가압 탈수 방식이에요. 가압 탈수는 필터 프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필터라고 하는 것이 여과포, 마찬가지로 여과포 또는 여과판이 있고요. 그것들을 갖다가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그쵸?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액체들이 쭉 국물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액체도 빼내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눌려서 수분이 제거된, 액체가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고체들만 남아있는 저것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쵸? 기계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원리가 저렇고, 기계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탈수를 하는 방식. 그래서 가압 탈수기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제 필터 프레스라고 실제 산업적인 공정에서 굉장히 널리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음악이라든가 뭐 음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해가지고 또 좀 심심하긴 하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이렇게 유압 실린더가 저렇게 누른 상태에서 저 안에 수분을 포함하는 고체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밖에가 뭐라 그러냐면 여과포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과포라고 그랬으니까는 저기가 수분은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오겠죠. 그쵸? 저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시 이제 팽창을 시켜요. 그 안에 공기라든가 수분을 갖다가 넣어서 팽창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 여과포가 또 이 그 수분을 갖다 이제 공기를 넣어서 이제 팽창을 시키면 수분 있는 쪽을 갖다 이렇게 누르게 돼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분이 또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물을 갖다 다시 이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막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거를 갖다 쭉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쟤네들은 수분이 다 빠져나간 녀석들은 뚝뚝뚝뚝 밑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중력식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필터 프레스 방식이에요. 근데 저것도 어떤 최근에는 저기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요소 기술들, 세분화되어 있는 요소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자동으로 저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필터 프레스고요. 필터 프레스 다음에는 이제 원심 탈수기예요. 저거는 안에 스크류가 저렇게 이제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되면은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크류가 회전이 되면서
고체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면은 그러한 형태로 돼서 고체는 고체대로 저쪽에 있는 것처럼 고체는 고체대로 탈수액은 탈수액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심 탈수형 그런 이제 공정인 것이죠. 자, 이것도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분리기. 일반적인 원심 분리기는 전반적인 산업 분야 및 각종 화폐수 중에 함유된 부유 물질을 다양한 분리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은 원심력을 슬러지에 전달하는 회전체, 고용물을 이송하는 스크류 컨베이어, 보다 큰 힘으로 고용물을 압착시키는 기어박스, 회전체를 보호하는 케이시,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장치, 농도에 따른 차속 운전 및 원심 분리기 전반에 걸친 운전을 담당하는 현장 제어반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분들은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수분이 원심력에 의해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저렇게 이제 뒤쪽으로 밀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고체가 계속 이렇게 이제 고체는 저쪽으로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수분은 수분대로, 고체는 고체대로 한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다 갖추고 있는 것이 원심 탈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로얄 전공에서 자기네 제품을 갖다가 또 어떤 기술적인 요소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이외에 또 뭐가 있느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벨트 프레스. 이렇게 이제 벨트가 쭉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체인데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바로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한 그런 이제 고체를 슬러리 혹은 슬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장 같은데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슬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흙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고체하고 액체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그런 건 슬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액에 고체를 갖다 포함하는 원액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액체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벨트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이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벨트에 고체를 갖다 이제 이렇게 같이 슬러지 또는 슬러리를 포함해서 이제 가겠죠. 가면서 저 롤러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수분들은 롤러가 저렇게 압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수분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고체들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분이 떨어져 나간 그런 고체들을 갖다 이제 모으는 그러한 형태인 것이죠. 요것도 찾아보니까 제가 벨트 프레스와 관련된 이것도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영상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일 캔버스 엔지니어링의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고압 탈수용 탈수포를 적용, 고효율 탈수 및 배수가 가능하고 상하 여가포, 고압 벨트 순으로 중첩되어 복합 탈수 여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체가 용이한 기술 집약형 벨트프레스입니다. 그 구성은 믹싱 탱크, 드럼 시크너, 상하부 여가포, 8단의 롤러 및 고압 롤러, 여가포 세척 장치, 리사이클 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믹싱 탱크에서 응집제와 혼합된 슬러지는 탈수기로 투입되어 중력 탈수부를 거치면서 1차로 탈수가 진행됩니다. 이후 슬기 탈수부를 지나면서 상부 여가포와 하부 여가포가 만나고 슬러지는 두 여가포 사이로 유입되어 압착됩니다. 이후 입자 사이의 수분을 빼내는 가압 탈수부를 통과하면서 총 8단계의 가압이 진행되고
이때 3바에서 100바 수준까지 탈수 압력이 높아지면서 탈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가 15에서 30%까지 농축된 케이크를 마지막 스크래퍼를 통해 여과포에서 탈리시켜 배출합니다. 동일 캔버스의 벨트 프레스 탈수기 고압부에는 V형 가공의 가이드 롤러와 T형의 고압 벨트가 적용되어 있어 고압 벨트가 이탈 없이 무한 궤도를 안정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최대 100바의 고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 롤러를 지그재그로 배열하여 탈수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각 가압 롤러마다 개별 여액 바지를 설치하여 여액이 하부 롤러로 떨어져 슬러지로 재침투되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네. 영상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벨트 프레스 타입의 그런 이제 탈수 장치인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스크류 타입의 프레스. 스크류로 밖에 통도 돌아가면서 이거는 이제 원심 탈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압축하는 이제 벨트 형태로 압축하는 조금 전 것. 요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예.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스크류 프레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구조는 이제 갖춰져 있고요. 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꺼주세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도 있고 또 밖에 원통형 탈수 그런 이제 가드도 있고 먼저 이런 방식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입이 되면 이제 안에서 밀려가면서 두 개가 다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탈수가 되기도 하고 또 밀려가면서 탈수가 되기도 하고.
아주 자세하게 자동 회전식 스크류 프레스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탈수하는, 즉 수분을 즉 포함되어 있는 액체를 갖다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열적으로 열을 공급을 함으로써 기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또는 뭐 승화까지는 어려울 테고요. 이제 즉 기체로 바꾸어서 수분을 갖다가 이제 기체로 바꿔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신 기계적인 방법은 대부분 이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 굉장히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흙탕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침전이 돼가지고 산업적으로 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건조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건조라기보다는 탈수에 이제 가까운 방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제 열적인 열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어떠한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식품이라든가 또는 우리 이제 그 화장품 소재나 원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천연 물질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적 건조의 원리는 그래서 열을 도입해서 수분을 기화 또는 증발을 시켜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조작을 갖다가 이제 열적 건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는 열풍에 의해서, 그쵸? 어떤 높은 온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바람, 열풍이죠. 열풍에 의해서 전도라는 것은 열을 갖다 전달하는 거죠. 전도나 또는 전열, 그리고 복사전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건조는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 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액체 함량을 초기 값에서 어떤 최종 값까지 줄이는, 그래서 몇 퍼센트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수분 또는 액체 함량을 갖다가 제로로 만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것이 이제 건조 특성 곡선이에요. X축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 때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Y축이 뭐냐면은 moisture content, 즉 수분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측에 보시면은 그 고체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 살짝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일정하게 있다는 건 뭐죠? 계속 증발이 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기화열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면 더 기화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고체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 수분의 함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분의 함량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떠한 임계점까지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이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이 액체, 이 수분의 함량이 툭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줄어들기 시작해요. 떨어지는 속도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점을 임계 수분 함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계 수분 함량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점점 증발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수분의 함량이 그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는 거예요. 물론 수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고체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훅 떨어지다가 이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가 뭐냐면 평형 수분 함량이에요. 즉 수분이 최대로 고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양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평형 수분 함량이에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수분의 함량,
이것들은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간을 갖다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도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나타낸 것이 이제 요거예요. 건조 특성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적 건조 공정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곡선이죠. 건조 곡선이에요. 그래서 건조 시간에 따른 수분의 함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저기 A에서 B로 가는 부분이 조금 그래프마다 약간씩 또는 고체마다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살짝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늘어난다?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떠한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물질이 그 표면으로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A에서 B를 지나서 B에서 C로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D로 떨어지는. 바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 건조 곡선 2번의 경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건조 속도가 건조 속도, 즉 수분 함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는 A에서 B로 갈 때는 건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 저 경우에는 건조 속도가 그냥 일정한 양만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정한 그런 이제 건조 속도를 갖다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건조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잘 건조가 안 된다는 거지, 이 얘기는. 그쵸?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건조 특성 곡선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시간이 이렇게 돼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열적 건조 공정에 있어서의 건조 특성에 대해서는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